안녕하세요, K사전 벤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보급형 CPU 공랭 쿨러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PC 트렌드가 너무 감성 위주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일체형 수랭 쿨러, 특히 RGB LED 많이 나오고 요새는 특히 워터펌프에 디스플레이까지 나오잖아요. 뭐 그런 제품들 되게 좋은데 가격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가격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그 보급형 쿨러, 보통 3만 원 이하대의 그 공랭 쿨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또 실질적으로 좀 고성능 CPU 환경도 충분히 쓸만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딥쿨의 겜맥스 GT V2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3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겜맥스 400이었나? 그 400이라고 아주 준수한 가격과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쿨러가 있었는데 상당히 인기 많았잖아요. 이 제품도 그 모델의 연장선상에서 히트싱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나온 제품인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꺼내면 되고, 스펀지가 있네요. 제가 일단 불필요한 건 제거를 할게요. 구성품이 있고. 자, 이게 메인 구성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타워형 쿨러예요. 네, 타워형 쿨러의 장점이라면 동일 면적 대비 이렇게 좀 히트싱크를 적층 형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열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 특징이겠죠. 우리가 사는 집도 똑같아요. 뭐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 같은 게 훨씬 더 많은 세대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구성품인데 마운팅 킷이랑 그 다음에 이제 후면 브래킷이 있습니다. 이 후면 브래킷에 존재하는 이 홀들의 위치가 바로 AMD CPU냐 아니면 인텔 CPU냐, 그리고 또 소켓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구성이니까 이런 거는 그 매뉴얼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고수분들은 이런 거 매뉴얼 안 봐도 그냥 딱 보면 알겠지만은 초보자분들은 매뉴얼 한번 보시고 인텔 CPU인데 AMD 홀에 꽂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뭐 평범하니까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본체를 살펴볼 텐데 이게 화이트 콘셉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히트싱크 커버도 하얗게 이렇게 꾸며져 있고 팬 프레임도 하얗게, 그리고 쿨링팬은 이게 화이트 LED입니다. RGB LED는 아니고 그냥 화이트 LED로 고정돼서 나와요. 개선된 점이라면 원래 히트싱크랑 그 다음에 히트파이프가 이렇게 노출된 형태였는데 요거는 좀 어떤 외관의 깔끔함 혹은 일체감 이런 걸 위해서 커버를 이렇게 또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가 위로 돌출되기 때문에 히트파이프가 위치하는 곳에는 이렇게 양각으로 이렇게 좀 마련해놨네요. 되게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좀 컴덕후 또는 공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히트싱크나 히트파이프가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는 게 그 외부와의 공기와 어떤 부딪히는 현상 때문에 좀 더 쿨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미미할 수 있으니까 아마도 제조사 디콜에서는 깔끔함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커버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한 베이스부를 볼게요. 자, 베이스부가 초반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거를 실제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히트파이프가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죠? 구리 히트파이프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히트파이프가 직접 CPU랑 맞닿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를 제조사마다 좀 명칭은 다른데 디콜에서는 CTT라고 해요. 코어 터치 테크놀로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히트파이프가 CPU랑 직접 닿는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제조사가 이런 걸 강조하냐면 히트파이프는 구리잖아요. 구리가 알루미늄보다는 열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열전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히트파이프가 아무래도 CPU랑 직접 맞닿는 게 열 손실을 줄이고 또 열전도를 높이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접목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형을 좀 살펴봤는데 외형은 기존 겜맥스와 비교해서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 쿨링팬이 화이트라는 점, 그리고 이렇게 커버가 적용돼 있다는 점, 이 정도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펙, 이 쿨링팬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 쿨링팬의 날개, 즉 임펠러를 자세히 보시면 날개 표면에 이렇게 뭐 줄이가 있죠. 이 줄이 괜히 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공기가 뭐 와류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방으로 퍼지지 않게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블레이드 각도라든지 아니면 뭐 개수를
보아하건데 이거는 밸런스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딥쿨의 쿨링팬에는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딥쿨에서 나온 엑스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준수한 가격 그리고 준수한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딥쿨에서 나온 쿨링팬들은 저는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하이엔드 쿨링팬하고 비교하면은 성능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제품들은 가격대가 워낙 높으니까요. 딥쿨은 언제나 준수한 가격과 성능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쿨링팬 스펙이 PWM 방식인데 500에서 1650rpm 그 사이로 작동한다고 해요.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 결과에서도 정수성만큼에서는 상당히 훌륭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외형을 살펴봤으니까 저희 K사전에서 내부적으로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숙성 부문에서는 최상급, 그리고 CPU 온도 부분에서는 중간치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온도 차이가 뭐 5도, 6도 이렇게 막 차이 나는 게 아니고 뭐 2도 뭐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뭐냐면 9400F가 사실 발열체가 엄청 높은 CPU는 아니거든요. 쿨러라고 한다면은 발열체가 높은 환경이어야 어떠한 그 쿨러 제품별로 그 성능 편차를 제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9700, 9400이 아니고 9700KF를 가지고 오버클럭 무려 4.8기가 4.8기가 오버클럭 했을 때도 과연 이 보급형 쿨러 제품이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스템 환경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어떻게 꾸몄냐면 딥쿨 겜맥스 GT V2 화이트 제품을 이렇게 케이스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케이스는 동사 딥쿨의 마큐브 310P 케이스인데 심플하죠? 심플한데 이게 디자인 어워드 IF 아시죠? IF에서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쿨러가 보급형이잖아요. 하이엔드 유저를 위한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케이스 안에서도 시스템 팬을 6개, 7개 이렇게 장착하기보다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팬 딱 하나예요. 이게 후면 배기팬 이게 딱 하나만 달아놓고 지금 상단이나 전면에는 다른 팬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픽카드는 GTX 1660 그리고 메모리 2개 꼽고 이 상태에서 9700KF를 4.8기가로 오버했을 때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바이오스를 지금 띄워놨는데 여기 보시면 9700KF 보이시죠? 그리고 메모리 있고 전압을 한번 볼까요? XMP를 지금 먹여놨고 싱크 올코어로 해서 모든 코어가 4.8기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즉 올코어 부스트 4.8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고 캐시 배수는 어디 보자 46배수네요. 그리고 저희가 전압을 1.26V로 인가를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에러 검출이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오버 환경이라고 보셔도 좋고요. 물론 9700KF는 사용자마다 다들 오버 잠재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오차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세팅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부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테스트를 할 거냐면 이제 윈도우를 진입을 해서 저희가 CPU 온도 모니터링 툴 하드웨어 인포를 띄워놓고 또 아이다를 통해서 과연 쿨링팬이 어느 정도의 RPM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보고, 로드 테스트로는 블렌더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인코딩, 렌더링, 압축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도 이 블렌더만큼의 실질적인 작업 부하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블렌더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링스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부하가 높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사용 환경 기준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블렌더를 테스트를 했어요. 자, 테스트 준비를 끝 마쳤고 어떤 포인트를 보시면 되냐면 하드웨어 인포에서는 여기 코어 온도 부분 맥시멈 온도가 여기 찍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다에서는 지금 쿨링팬 RPM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로드를 걸어 볼까요? 지금 저희가 충분히 안정화를 거쳤기 때문에 4.8로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지금 점점 상승해서 66도, 67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상당히 준수한 온도죠. 물론 렌더링이 지속되면 조금 더 온도가 오를 겁니다. 네, 그 최종 온도는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쿨링팬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겜맥스 GT V2는 500에서 1650rpm 사이에서 PWM 방식으로 쿨링팬이 회전합니다. 그때 이 정도 수준으로는
풀 RPM 정도는 필요 없다. 1100 RPM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것도 아마 온도가 높아가면서 점점 더 RPM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 BMW 이미지를 렌더링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차체 하부밖에 렌더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온도가 좀 더 올라갈 거예요.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자, 지금 70도, 70도 정도가 나오고, 이게 렌더링 되는데 최소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다 보여주기엔 좀 그러니까 최종 온도를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막 렌더링이 끝났는데 한번 맥시멈 온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코어별로 맥시멈 온도가 나오는데 가장 높았던 코어 4, 즉 5번째 온도란 뜻이죠. 코어 4가 75도, 80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RPM이 지금은 온도가 낮아서 떨어졌는데 1200 RPM을 넘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쿨링팬의 120mm 1200 RPM은 뭐 그렇게 시끄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성 면에서도 훌륭하고, 그 다음에 온도 역시 4.8기가 오버 상태에서도 충분히 실사용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블렌더에서 85도만 넘기지 않으면 저는 실사용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딥쿨 겜맥스 GT V2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75도, 즉 80도도 안 되기 때문에 9700KF 또는 9700K를 오버해도 충분히 쓸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5기가 오버클럭이나 또는 상위 CPU 9900K를 5기가 이렇게 오버한다고 하면은 비싼 거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급형 쿨러는 안 돼요. 하지만 9700K까지는 4.8기가 오버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 정도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좀 살펴봤죠. 외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K사전 테스트도 인용해보고, 직접 9700K도 오버클럭해서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보급형 제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하는 일체형 수냉 쿨러에 비하면 성능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디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미 검증이 끝난 제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좀 외형적으로 좀 보강을 하고 또 개선을 한 제품인데, 이 겜맥스 GT V2는 화이트 컨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하나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LED 자체는 화이트 LED가 확실한데 이 막상 펜 프레임을 투과돼서 나오는 빛이 살짝 누래요.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화이트 컨셉을 맞추기 위해서 딱 샀는데 이렇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한 색이 딱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에 좀 민감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누렇게 좀 보인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정면에서 보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케이스를 딱 측면에서 놓고 보면 노란빛이 살짝 새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 펜 프레임이 빛이 투과가 잘 되지 않는 재질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은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제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잖아요. 앞으로도 디쿨뿐만 아니고 CPU 쿨러가 됐든 또는 그래픽카드 여러 가지 제품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 실사용에 맞는 또는 실환경에 맞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쾌사전 벤치였습니다.